예, 미적분학 2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죠? 음. 자, 오늘은 15.7, 자, 15.7, Triple Integrals in Cylindrical Coordinate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 더블 인티그랄 할 때, 더블 인티그랄 계산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폴라 코디니츠, 그러니까 극좌표를 사용했었죠. 그렇죠? 극좌표를 사용해서 더블 인티그랄 계산을 이제 했었어요. 그 영역에 따라서는 극좌표를 사용하는 게 계산이 더 용이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은 비슷하게 이제 우리 트리플 인티그랄 할 때도 계산을 좀 용이하기 위해서 극좌표 같은 것을 사용을 해요. 그게 이제 이번 절의 주제고요. 그래서 어떤 좌표를 사용하냐 하면 여기 보는 것 같이 cylindrical coordinates 이렇게 돼 있었어요. cylindrical은 이제 실린더의 모양을 이용한다 이런 뜻인데, 이건 이제 뭐 거의 극좌표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3차원에 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의 좌표가 x, y, z라고 합시다. 그러면 cylindrical coordinates라는 건 뭐냐면 요 점을 XY 평면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요. 이렇게 이 점을 XY 평면으로 수직으로 내려요. 그러면 XY 평면에 내려진 점이 있겠죠? 그래서 요 점의 위치는 극좌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으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 R, X축과 이루는 각도 세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좌표는 그냥 Z좌표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간단하게 그냥 주어진 점을 XY 평면으로 내린 다음에 그 점에 대해서 극좌표를 쓰고 세 번째 좌표는 그냥 Z좌표를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XY 평면에 있으면 점이 하나 있고 R 세타 한 다음에 그럼 이제 R 세타가 있으면 XY 평면 위에 점의 위치가 정해지니까 거기서 Z좌표 주면은 3차원상의 점이 하나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이렇게 R 세타 G가 있다 그러면은 X는 그냥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이 Z나 이 Z나 같은 거고요. 그렇죠? 거꾸로 R 제곱하면은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탄젠트 세타 취하면 이건 X분의 Y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Z는 Z 뭐 이런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뭐 cylindrical coordinate이라고 썼지만 별게 아니고 극좌표에다가 Z좌표 값 하나 추가한 거예요. 오케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새로운 좌표계가 있으면 이 좌표계를 이용해서 어떤 도형의 방정식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예제를 보면 surface of the equation G equal to R in cylindrical coordinate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린더 좌표계를 사용해서 G equal R이라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공면은 어떤 것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cylindrical coordinates 그러니까 저 실린더 좌표계를 생각을 했을 때 항상 G equal R을 만족하는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어떤 도형을 이루느냐 이 뜻이죠? 그러니까 일단 알 수 있는 게 R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XY 평면 위에 점까지의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니까 R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Z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G 이퀄 R이니까 요거를 생각을 하면, 자, 요거를 생각을 하면 그냥 G 제곱은 R 제곱이고 이게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구나. 이렇게 하면은 우리 XY 좌표계에 대한 식을 얻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G 제곱은 X 제곱, Z 좌표 값은 X 좌표 값 제곱 더하기 Y 좌표 값 제곱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G는 항상 0보다 크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뭐 G가 플러스 마이너스냐 이런 거 안 따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결국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Z 좌표 값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게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Z 값이 커지는 거는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이 도형은 Z 값을 하나 고정시키면 그 단면이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Z값 하나 고정시키면 예를 들어 Z가 1이다.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Z값은 1이고 XY 값은 1을 이루는 거죠. 그렇죠? 얘는 1이 되는 거죠. 단면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면으로 봤을 때 1이 되는 물건들은 많이 봤어요. 봤는데 이제 그런 물건들도 가만 보면 종류가 세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이렇게 볼록하게 생긴 거. 그렇죠? 볼록하게 생긴 거. 또 이렇게 오목하게 생긴 것도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볼록도 아니고 오목도 아니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된 거. 브라보 콘 할 때 브라보 콘 밑둥아리 같이 생긴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다 기본적인 모양은 Z 값은 원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커진다예요. 근데 이제 이 비율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Z 이퀄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이런 거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원점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니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R이라고 하면은 R 제곱 이퀄 Z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내용하고 관계가 없는데 여러분들 자꾸 나오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R 값을 생각을 하면 원점으로부터 거리 즉 X제곱 더하기 Y제곱에다 루트 씌워놓은 거 그거랑 Z랑 관계를 생각하면 Z 이퀄 R제곱 꼴이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아래로 볼록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와 Z값의 관계를 생각을 하면 이런 곡선이 얻어지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원점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에 대해서 Z값은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 되도록 커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인데서 그려보면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거꾸로 이렇게 오목하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은 Z 이퀄 루트 R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Z 이퀄 루트 R이면은 여러분들 Y 이퀄 루트 X 하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 그렇지? Z 이퀄 루트 Y 정도.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 얘기는 원점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정도에 대해서 Z 값이 커지는 정도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 그리면은 이런 물건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기 있는 것 같이 Z 이퀄 R이에요. Z 이퀄 R이면은 어때요? 그냥 일직선이죠? 원점에서 멀어지는 정도랑 Z값이 커지는 정도가 그냥 비례하는 거예요. 정비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것의 지수보다 이게 꼭 R제곱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요것의 지수보다
요 R의 지수가 크면 이렇게 될 거고, 요 Z의 지수보다 이건 R이 2분의 1승이죠. R의 지수가 작으면 아래쪽으로 꺾일 거고, 그다음에 Z의 지수하고 R의 지수하고 같으면 일직선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운을 띄웠으니까 궁금한 사람들은 좀 더 생각해 보면 아마 얘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얘는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일직선이 돼요. 즉 원점으로부터 멀어지는 정도하고 Z값이 커지는 정도가 같은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일직선 모양으로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인피니트 콘이라 그래요. 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콘이라는 건 어떤 도형이 하나 있으면 여기 그 도형 밖에 점을 하나 찍고 이 도형 위에 점과 여기 바깥에 있는 점하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죄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러면 이런 거 물건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걸 콘이라 그래요. 수학에서는. 근데 뭐 그건 뭐 다 제가 지금 여기까지 한 얘기는 여러분들 미적분하고 별 관계는 없습니다. 그냥 말 나온 김에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는 이제 이런 물건이 나오는 거죠. 여기 그림에 있는 것 같은 이 의식을 만족하는 거는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인피니시라는 얘기는 이 직선이 끝없이 가는 거니까 Z값에 한정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한대로 이렇게 무한히 계속 가는 거니까 인피니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쨌든 이런 물건이 된다. 어쨌든 이런 물건을 이렇게 간단히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는 극좌표나 이런 실린드리칼 좌표를 사용하면 훨씬 더 간단하게 용이하게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를 어떻게 쓸 거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주어진 그 적분의 영역이 될 그 입체를 E라고 합시다. 그래서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XY 좌표는 XY는 어떤 영역 T 안에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그 XY가 정해지면 Z값은 주어진 XY에 대한 어떤 함수에 의해서 이렇게 바운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봤던 타입 1이죠. 그렇죠? 그러면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는 언제 쓰냐 하면 사실은 이제 여기 이 영역 XY 좌표가 이루는 영역이 이렇게 이 극좌표로 표시했을 때 용이하게 되는 경우. 우리 요거 더블 인티그랄 할 때 사용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요 극좌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도는. 극좌표를 사용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XY 좌표만 생각했을 때 극좌표를 사용하면 용이한 경우 그걸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Z는 그대로 Z로 둔 거예요. 별 쓸모는 없어요. 그치? 목적은 요거를 요걸로 바꾸는 게 목적이었어. 그래서 이제 지금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요거는 입체로서는 타입 1인 거죠. 그런데 XY 좌표가 이루고 있는 것이 여기 이렇던 뭐 알파, 베타, 각도는 알파, 베타 사이고 R 값은 주어진 세타에 대한 어떤 함수로 이렇게 바운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우리 지난번에 더블 인티그랄에서 봤던 것 같이 각도는 알파부터 베이라 사이고 R 값은 여기 세타에 대한 어떤 함수에 의해서 함수가 나타내는 곡선에 의해서 이렇게 바운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경우에 써먹자 이거야. D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지난번에 이제 트리플 인티그랄 우리 정의하고 이제 계산도 했었죠. XY는 요 영역 안에 갇혀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더블 인티그랄로 이렇게 바꾸죠. 요거는 XY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Z 값은 U1, U2 사이에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여기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거고 그러면 요 이제 요거는 그러면 해야 되는 거는 여기서 나온 요거 요 계산을 해서 나온 것을 요게 그러면 XY로 돼 있는 어떤 수식일 텐데 그것을 이 영역 D에 대해서 더블 인티그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생각하면 요것이 이렇게 이터레이티드 인티그랄로 바뀌겠죠. 그렇죠? 바뀌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게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극좌표로 바꿀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적분의 대상이 되는 거에다가 뭐를 하나 더 곱해줘야 돼요? R을 하나 더 곱해줘야 된다 그랬죠? 맞죠? 요거 조심해야 되겠네. 그치? 이렇게 바뀐 거예요. 다만 여기서 이렇게 바꿀 때 우리가 어떻게 한 거예요? 좌표계를 바꾼 거죠? XY 좌표계를 R 세타 좌표계로 바꾼 거예요. 오케이? 다시 설명하면 자,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인티그랄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적분의 대상이 되는 값은 요 값이에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XY 좌표계를 극좌표계 R세타로 바꿉니다. 바꾸면서 이렇게 이터레이티드 인티그랄로 바뀌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그대로 내려와요. 그 다음에 극좌표로 바꿨기 때문에 R 값을 하나 곱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냥 그거예요. 근데 이제 좌표계를 바꿨으니까 XY를 전부 다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X, Y 있던 거를 다 R 코사인, R 사인으로 바꾸고 X, Y 있던 것도 다 R 코사인, R 사인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극좌표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시린디컬 코디네이트로 바꿨다 그래서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그렇지? 어차피 Z에 대한 적분 그 다음에 XY에 대한 더블 인티그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XY에 대한 더블 인티그랄을 할 때 극좌표를 사용한 거다. 요약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제목은 거창하게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지만 사실은 그냥 극좌표 사용하는 거죠. 자, 여기 질문 있어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그젬플을 봅시다. 넘어가도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할 일은 그냥 계산해 보는 거예요. 뭐 계산 잘하려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그젬플을 좀 봅시다. 아이고, 이거 책을 좀 위치를 좀 바꿀게요. 책이 멀어서 안 보이네. 자, 그래서 이그젬플 3번부터 한번 보기로 합시다. 그래서 하라는 것은 뭐 그냥 트리플 인티그랄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삼중적분하는 거죠. 대상이 되는 함수의 값은 그냥 x제곱 있고, 이제 문제는 2가 뭐냐인데 2는 solid 입체인데 파라볼로이드 밑에 있고 XY 플레인 위에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Lies under the paraboloid. 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lies above the XY plane. XY 플레인이니까 뭐 G equal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요거는 4 빼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요거는 원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Z 값이 작아지죠. 그렇죠? 원점에 있을 때 XY가 0일 때는 Z가 4였을 때 원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Z 값이 작아져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가 되면 Z값이 0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볼록하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거지. XY 플레인이 있다 그럽시다. 그래서 맨 처음에 XY가 0일 때는 높이가 4였다가 원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높이 값이 점점 작아져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가 되면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니까 원을 이루는 거죠. 반지름이 2인 원을 이룰 때 z값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윗뚜껑은 요거고 그렇죠? 윗뚜껑은 요거고 아랫뚜껑도 있나? 아랫뚜껑이란 말이 있나요? 뚜껑은 이렇게 위에 있는 거죠. 밑바닥은 XY 플레인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요게 되는 거죠. 요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대로 써보면 2는 XYG인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그냥 차근차근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Z값은 크면은 어떻게 돼요? 위에 있는 거는 4 빼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요. 맞죠? 아래는 0이죠. 이렇게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그냥 해도 되지만 일부러 그냥 저기 극좌표를 사용을 해봅시다. 그래서 D는 원래는 XY 좌표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D
근데 이제 이거를 실린디클 극좌표로 쓰면 R 세타에서 그냥 간단히 R이 0부터 4까지고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되겠죠? 틀렸어? 맞아? 자,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바로 고쳐 써도 되는데 그냥 저는 좀 차근차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은 저 영역 D에 대한 XY 쪽은 더블 인티그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Z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Z 값은 있죠? 0부터 4 빼기 X제곱 Y제곱 사이에 있죠? 대상이 되는 함수 값은 X제곱 되죠?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우리가 폴라 코디네이트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사실은 뭐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를 사용한다든지 같은 말이죠. 어차피 Z좌표는 상관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고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치환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치환해서 쓰겠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제 R 세타로 바꿔보면 세타 값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세타 값은 0부터 2파이까지, R 값은 0부터 4까지. 그렇지? 그 다음에 R을 하나 곱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갖고 오면 되는데 좌표만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꾸냐. 얘를 XY를 죄다 그냥 할까? 한꺼번에 다 바꾸고 하려고 그러면 더 헷갈릴 것 같은데. 그냥 합시다. 뭐 마찬가지니까 0부터 4 빼기 R. 여러분들 할 때 혹시 헷갈리면, 저는 이제 여기 한꺼번에 다 썼는데 다 쓸 건데 혹시 하다가 헷갈리면 그냥 이거 먼저 해도 돼요. 이거 먼저 계산, 책에는 다 바꿔놓고 했죠. 저는 그냥 계산하면서 할게요. 그러면 자, 잠깐만요. 책이랑 조금 다르게 할게요. 책에서는 그냥 죄다 한꺼번에 다 바꿔놓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차근차근 할게요. 요 부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XY로 저기 R세타로 바꿀게요. 알겠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책에 한 거랑. 그럼 이제 요 부분 먼저 해결하면 이게 왜냐면 그냥 X제곱인데 Z에 대해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Z의 X제곱이죠. 부정적 분하면. 여기다가 4 빼기 요거 Z 자리에다 요 집어넣으면 되니까 집어넣으면 4 빼기 X제곱 Y제곱 0 집어넣으면 또 0 될 테니까 그냥 여기다 X제곱만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T에 4 빼기 X제곱 Y제곱 그 다음에 X제곱 DA 이렇게 돼요. 자, 그래 놓고 이제 그러면 이제 폴라 코디네이트로 바꿉시다. 그러면은 0부터 각도는 2파이
r 값은 0부터 4까지 해놓고 요걸 이제 바꾸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이 되겠죠. 그렇죠? 4 빼기 r제곱. 여기다 x제곱은 r제곱 코사인 제곱. 그 다음에 이제 차례대로 dr, d 세타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잘 보면 요거 먼저 할 건데요. 아, 이거 한 다음에 내가 지금 못 빼먹었어요. 못 빼먹었죠? R 곱하는 거 빼먹었죠? 맞죠? R 곱하는 거 빼먹었어요. 여기 R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요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렇다 치고 보면은 어쨌든 여기는 R에 대한 적분을 먼저 해야 되는데 코사인 제곱이 있으니까 얘는 밖으로 빼도 되잖아요. 상관없죠? 그러니까 0부터 2파이까지 코사인 제곱 0부터 4까지 하면은 여기 다 그냥 곱할게요. R이 2개 4 R에 3승 빼기 R에 5승 에 dr d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이 부분을 해결을 하면 R에 4승 빼기 6에 R에 6승 0부터 4까지 하면 4의 4승이 얼마야? 16 곱하기 16은 256인가? 아이고 여기 R을 내가 잘못했구나. R 값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니까 R 값은 2까지죠. 여기 잘못했네. 2. 그렇죠? 여기도 2. 아, 누가 얘기를 해줬구나 벌써. 나도 이렇게 채팅창 보면서 해야 되겠다. 채팅창을 안 보니까 얘기를 해줘도 이해진 이유주 R은 2까지예요. 벌써 얘기해줬어요. 내가 보질 않았네. 자, 이렇게 하면 아이고 이제 계산이 쉽네. 16이죠. 2의 4승은 그 다음에 6분의 64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을 계속하면 이번에는 사실은 그냥 쓸게요. 자꾸 너무 간단하게 쓰려고 하면 좀 더 헷갈리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수죠. 상수니까 밖으로 뺄게요. 밖으로 빼면 16 빼기 이게 뭐야? 2로 나누면 3분의 32네. 이렇게 있고 0부터 2파이까지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는 우리가 제곱은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제곱이 없게 만들면 2배각 공식, 반각 공식 쓰면 1 더하기 뭐지? 코사인 2세타인가요? 사인 2세타인가요? 사인 2세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2분의 1 있고 저 부정적분하면 세타에 마이너스 2분의 코사인 2세타. 코사인 2세타지? 아이고 이제 이것도 가물가물하네. 코사인 2세타. 그러면 2분의 사인 2세타에 0부터 2파이. 근데 사인은 뭐 0, 2파이 지나면 다 0이니까 그냥 2파이만 곱한 게 되겠네요. 그래서 16 빼기 32 2분의 1 2파이. 요게 이제 답일 거예요.
그래서 뭐 헷갈리지만 않으면 중간에 변환하고 이런 와중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지만 않으면 뭐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뭐 문제 낼 때 조금 못되게 내면 마지막에 이제 적분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너 1학기 때 얼마나 열심히 했어? 그러면서 여기를 어렵게 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그렇게 막 짓궂게 내는 거 아닌 이상 이거는 이제 입체가 좋아졌을 때 이 입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좌표계 바꿀 때 헷갈리지 않고 잘 킵 트랙하면 별 문제 없이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다음에 다음 이그젬플 한번 볼까요? 여기는 솔리드가 어떻게 생겼냐? 뭐 안에 들어있는 거라네요. lies within the cylinder. 이 실린더 안에 들어있고 XZ 플레인의 오른쪽에 있다네요. 오른쪽이 어디야? 기준이 있어야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말이 있냐면 density. density가 뭐예요? dense하다는 뭐라 무슨 뜻이야? dense 하면 얼마나 이렇게 집적도 촘촘한 게 dense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듬성듬성한 건 coarse라 그러잖아요. 아, 그건 거친 거구나. density는 얼마나 촘촘한가니까 이게 이제 물리적인 용어로 생각하면 밀도예요. 그렇죠? 밀도. 그래서 입체가 있는 물건의 밀도라 그러면 단위 부피당 질량인가? 그렇지? 단위 부피당 질량. density.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 그 확률 밀도 함수, 그렇죠? 확률과 통계에서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걸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뭐냐면 점마다 어떤 확률값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점마다 확률값이 있는데 실제 어떤 영역에서의 확률값을 얻으려 그러면 그 점마다 주어진 확률값을 확률 함수를 다 적분해야 되죠. 그렇죠? 뭐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각 점마다 값이 있는 거죠. 있지만은 각 점에서의 확률이라는 건 의미가 없고 이 모델에서는 어떤 주어진 영역에서의 확률이라는 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하려면은 얘를 이 함수를 여기에 대해서 정적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죠? 확률과 통계할 때.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density 펑션이 점마다 주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점에서의 density라는 건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점은 매스가 없기 때문에. 대신에 입체가 있으면 입체의 어떤 영역에서의 그
질량이라는 거는 요거를 다 저기 여기에 대해서 다 이렇게 적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주어지기를 density at any point 어떤 모든 점 n이라는 거는 이제 아무거나 어떤 임의의 점에 대해서 어떤 점에서건 거기에서 density 펑션이 proportional 비례한다는 거예요. to its distance. From the axis of the cylinder. 자, 이렇게 된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하라는 거는 그래서 질량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Mass of the E. solid, 이 입체 E의 mass를 질량을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야 되는 거는 이 E에 대해서 각 점마다 주어진 질량 함수, 밀도 함수를 적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density 펑션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density 펑션은 우리가 입체니까 좌표가 3개 필요하겠는데 여기 실린더의 축이니까 이 실린더 어떻게 생겼어요? 실린더 그냥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실린더의 축이라는 결국은 뭐예요? 이게 Z축이네요. 그렇죠? 이게 실린더의 축이 되는 거잖아요, 이 녀석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멀어질수록 거리에 이게 그러면은 실린더로부터의 거리가 되는 축으로부터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 주어진 점 x, y, z까지 거기에 대해서 여기 뭐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뭐예요? 비례상수 같은 거 보통 쓰잖아요. constant 뭐 c, k 책에는 k라고 썼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k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쓰면 어쨌든 원점으로부터 저 축으로부터의 거리에 비례하는 거죠. 알겠죠? 물리 같은 거 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놓잖아요. 그래서 결국 해야 되는 거는 얘를 여기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다 해야 되니까 이렇게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입체가 어떻게 생겼는가 봐야 되는데 은근히 손이 많이 가네, 문제가. 일단은 실린더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요 XZ 플레인 이거 내가 지금 잘못 썼구나. right of the XZ plane. 문제는 틀려도 안 가르쳐 주네. 내가 안 보니까. 자, right of the XZ plane. 그 다음에 below. Z 이퀄 4 밑에 있고 요거 위에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요거의 오른쪽에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y,
x2라 그러면 요것이 x제트 플레인이죠. 그렇죠? 요것의 오른쪽에 기준이 뭔데 오른쪽 왼쪽 그래 이거. 여기서는 이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른쪽. 그래서 이게 오른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인 거죠.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오른쪽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실린더 안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필요 없는 건 지우자.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안에 있고 그 다음에 g equal 4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축이 이렇게 Z축이 있다 그러면 Z축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Z축이 여기 있어야 되겠죠? 여기가 이제 4인 거죠. 그렇죠? 요거 밑에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아래는 어떻게 되냐면 요 패라볼로이드. 그러니까 요게 이제 원점일 때 1이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이 되면 0이 되는 녀석이죠. 그렇죠? 여기가 1.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생긴 거니까 아래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잘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여기서 반땅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여기인 거죠?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가 윗뚜껑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아래 뚜껑은 이상하고 바닥도 아니잖아요. 이건 바닥은 평평한 것 같은데 아래 면이고요. 면이란 말씀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둬야 되는 게 여기가 뭔가 베이스가 되는 녀석이죠. 무슨 얘기냐면 윗뚜껑이든 아래 바닥이든 요 영역에 대한 XY 그렇죠? 요 영역에서의 점의 XY 좌표를 이용해서 Z값을 주면 아래 바닥 윗뚜껑에 해당하는 입체가 공면이 얻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진짜 바닥에 있는 요 녀석, 요 영역이 중요하죠. 요걸 D라고 할까요? 자, 그럼 이제 써봅시다. 이번에는 저도 한꺼번에 써볼게요. 말이 너무 길면 지루하니까 이제 대충 상황 파악했을 테니까. 자, 이 D는 가만 보면 우리가 그냥 바로 제가 저기 극좌표 사용할게요. 극좌표 사용하면은 여기가 반지름이 1인 원이잖아요. 그렇죠? 반지름이 1인 원이죠. 그러니까 R 세타로 보면 세타는 어떻게 돼요? 이 XY 좌표에서 Y가 0보다 크면 되죠. 그렇죠? Y가 0보다 큰 데잖아요. 맞나 지금?
아까 잘못, 맞죠. y가 0보다 큰데죠. 이게 내 지금 정신이 없구나. y가 0보다 큰 게 이게 아니죠. y가 0보다 큰데죠. xy에서. 그러니까 각도로 보면 0부터 파이까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r 값은 그냥 여기 1, 그렇죠? 1인, 반지름이 1인 반원 안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세타는 0부터 파이까지, r은 0부터 1까지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써보면 이렇게 바로 써볼게요. 안 따지고 이제 생각 안 하고 쓸래 이제. 그래서 각도는 0부터 파이, r은 0부터 1. 그렇죠? 그 다음에 z 값은 어떻게 돼요? z 값은 요 곡선, 요 곡면이 만족하는 식이 그렇죠? 그다음에 요 윗뚜껑이 만족하는 식은 이렇게 되죠? z 값은 1 빼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근데 xy로 저기 극좌표로 바로 다 써버리면 1 빼기 r의 제곱. 그렇죠? 그다음에 z는 4까지. 그렇죠? 그다음에 요식은 xy로 저기 r 세타로 바꾸면 그냥 r의 kr. 왜냐하면 r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 루트 안에 r 제곱이 들어가는데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냥 정확하게 씁시다. 이렇게 되는데 맞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니까 100마디 말보다 한 번에 수식이 더 낫죠. r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다가 뭘 하나 더 곱해요? r을 하나 더 곱해야 되겠죠? r 곱하기 kr. 첫 번째는 dz, 두 번째는 dr, 세 번째는 d 세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먼저 계산하면 요거는 이제 kr의 제곱이니까 부정적분하면 kr의 제곱 나오려면 자, 요거 하면 k분의 3에 4의 3승 빼기 1 빼기 r에 왜 자꾸 4승을 썼냐? 왜 4승이야 이게? r의 제곱인데. 아시겠죠? 그래서 dr d 세타. 오케이. 그럼 이제 여러분들 차례대로 하면 되겠죠? 별로 접근하는데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 하면은 이게 다항식이니까 r에 대해서 부정적분 얻을 수 있을 거고 그냥 0을 집어넣은 다음에 계산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example
5번도 한번 봅시다. 자, 넘어가도 되겠어요? 안 되는 사람, 기다려 달라는 사람 없어? 오케이. 자, 이번에는 계산을 바로 하려네요. 이번에는 정적분을, 삼중적분을 주고선 바로 계산하려는데, 이터레이티드 인티그랄을 주고, 이터레이티드 인티그랄이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됐어요. 그럼 이거 그냥 계산하면 되잖아. 이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거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제 여기 취지는 조금 저기 우리 좌표계를 배웠으니까 좌표계를 이용해서 좀 더 간단히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그냥 넣고 차례대로 하면 돼요. X, Y, Z에 대해서 적분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되나. 자, 그렇게 해도 되고 또는 조금 상황을 파악을 하고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X값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Y는 X값을 주었을 때 마이너스 루트 4 빼기 X제곱 4 빼기 X제곱이니까 이게 뭐야? 반지름이 2인 원이죠. 그렇죠? X값을 고정시키면 그 X값에 대해서 Y값은 마이너스 루트 4 빼기 X제곱과 루트 4 빼기 X제곱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XY가 이루고 있는 거는 반원이 아니고 XY가 이루고 있는 것은 요 원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 원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임의의 점이 XY 좌표가 하나 주어졌다. 그러면은 높이는 2. 그렇죠? 그다음에 2와 요거 사이에요. 요거 그러면은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Z값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루트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 아까 봤잖아요. 이거 이렇게 인피니트 서클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그려보면 바탕이 되는 영역은 요 원이고 여기에 대해서 인피니트 컨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Z값이 2까지니까 인피니트이 아니고 한정돼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XYZ가 이루는 영역을 보면 윗뚜껑은 여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아래 바닥은 이게 되는 거죠. 이 콘.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요거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생긴 게 죄다 루트 x제곱 y제곱 이런 게 들어가니까 이거는 xy를 r세타로 고치면은 뭐 필이 간단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 녀석을 2라고 하면 주어진 거는 사실은 요 2에 대한 입체 2에 대한 삼중적분이다. 그래서 요거를 뭐 어쨌든 우리가 이걸 사용해서 쓰겠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바탕이 되는 거는 여기에요. 그렇죠? 바탕이 되는 거는 얘니까 얘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z 값은 2부터 2가 제일 큰 거구나. z 값은 2 이하 x제곱 더하기 y제곱 2하니까 요거는 우리가 r 세트로 바꿔서 보면 z 값은 r과 2 사이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써봅시다. 맨 처음에 각도 먼저 쓸까요? 각도는 0부터 2파이. 그 다음에 r 값은 0부터 2. 그렇죠? 그 다음에 z 값은 r부터 2. dz, dr, d 세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이 되는 함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r제곱인데 줘야 될 거는 r을 한 번 더 곱해줘야 됩니다. 됐죠? 요거는 뭐 계산 쉽겠네요. 요거 자체가 그냥 r 변수가 하나밖에 없고 게다가 다항식이고 그래서 이걸 차례대로 계산을 하면 아마도 얘보다는 간단하게 될 것 같죠? 계산이? 그래서 계산을 해보세요. 뭐 여기까지 제가 계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 봤던 이그젬플을 보면 처음에 입체를 주었을 때 그 입체를 이제 삼중적분이나 또는 뭐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를 R 세타를 이용한 삼중적분으로 바꾸기.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어때요? 삼중적분 자체가 좀 어려워 보일 때는 이게 어디에 대한 삼중적분인지 좀 해석을 해서 이게 그러면은 R 세타를 이용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렇게 바꿔서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가만 보면 이제 상황 파악을 특히 입체에 대한 상황 파악을 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은 뭐 뾰족한 방법은 없고 뭐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면서 경험을 쌓는 게 제일 좋죠. 예.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다 한 것 같아요. 오케이. 질문 있나? 이렇게 질문이 없을까? 내가 너무 잘 가르치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아듣나? 둘 다 아닌 경우에도 질문이 없죠, 사실은. 질문이 있는 경우는 매우 레어하군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봅시다. 예, 끝. 네, 나가도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예.